예, 안녕하세요. 한국에스에서 솔루션 마케팅을 맡고 있는 권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GIS 웨비나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그 데이터 접근과 활용성을 주제로 플랫폼과 앱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데모와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앞서 잠시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본 강연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참석가분들께 웨비나가 끝난 후 전달드릴 예정이며 한국 SE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강연 내용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창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그 답변은 강연 중 아니면은 이후에 Q&A 세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션에 끝난 후에는 본 웨비나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께 발표 자료와 그 발표 요약본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과 GIS 두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웨비나에 혹시 참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 웨비나에서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화를 통해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둘러싼 모든 것을 추적, 측정,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보다 스마트하게 일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조직의 역사나 규모, 시장 지위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얼마나 잘 혁신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조직은 데이터를 최우선으로 두고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접근성을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 갖는 인사이트를 통해 협업을 해서 혁신을 이루는 전략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데이터 접근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접근성의 두 가지 측면, 이제 데이터 통합과 활용성에 GIS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전에 그리고 ArcGIS로 GIS로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데이터가 변해왔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이때까지 이제 통합해 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 이때까지? 웨비나가 시작이 되고 플레이만 되고 웨비나가 곧 시작됩니다라는 아나운스가 계속 나와. 그래요? 나도 그렇고 지금 정치가 여기다 다 들리는지 한번 에스킹 봐. 여기서 에스킹을 할 수가 없어. 채터로. 지금 브로드캐스트로 돼 있는데 다 들리는 건데. 안 되니까 아. 그냥
아, 그래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네. 아이고,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네, 혹시 오디오가 들리시나요? 아, 들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디오가 들리시나요? 예, 지금 테크니컬 이슈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솔루션 마케팅을 맡고 있는 권영기이고요. 제 4차 혁명과 GIS 웨비나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시리즈는 데이터 접근과 활용성을 주제로 플랫폼과 앱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데모와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본격적인 시작 앞서 온라인 세미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웨비나는 녹화가 되고요. 이 녹화본은 참석자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이며 강연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Q&A 세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창으로 통해 질문을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모든 세션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지난 웨비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화를 통해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추적, 측정,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스마트하게 일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조직의 역사나 규모, 시장 지위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 얼마나 잘 혁신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조직은 데이터를 최우선으로 두고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기 위한 3가지 전략, 데이터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분석을 수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데이터 접근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접근성의 2가지 측면, 데이터 통합과 활용에 GIS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데이터 통합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데이터가 변해왔고 어떻게 데이터를 통합해왔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는 양, 속도, 다양성이라는 3가지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양을 먼저 살펴보면 제가 태어났을 때는 킬로바이트, 크면 메가바이트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흔하게 하드드라이브를 사면 테라바이트까지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머지 않은 미래에는 페타바이트와 엑사바이트에 대한 얘기하는 게 일상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데이터 양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데이터 속도의 경우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한 달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되는 사이클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받고 있으며 데이터의 유형은 기존의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에서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영정 데이터로 증가하는데 데이터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갈수록 계속 더 다양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 속도, 다양성으로 인해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데요. 사실은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부만 이해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없는 것보다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BM에 따르면 낮은 퀄리티의 데이터로 인해 미국 경제는 약 3,300조 원의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검색하는 시간, 틀린 데이터로 이제 틀린 의사결정을 하는 비용, 오류 수정, 그리고 소스 검증과 같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양, 속도, 다양성이 변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양이 적고 속도가 느리고 다양성이 제한적이었을 때에는 정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소매점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매점은 다양한 시스템으로 고객 정보, 제품 정보, 매출 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소매점은 데이터 분석하는 앱을 연결해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도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죠. 단순히 고객이 누구이며 어떤 제품이 팔렸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떤 고객이 어느 제품을 어디에서 샀는지 이런 좀 더 고급 분석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데이터 통합의 필요성이 생겼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합해 고급 분석 수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의 데이터 관리가 한 80년대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방식의 데이터 통합은 관리적 그리고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관리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라이선스, 장비, 그리고 관리 인력 등 전 세계적으로 카피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55조 원이며 전체 저장 용량의 45%에 60%가 카피 데이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데이터 통합의 구조는 사실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현실은 훨씬 더 많이 복잡하죠. 그 데이터의 양과 속도, 다양성이 급증하는 시대에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술은 도입하기가 복잡하고 변경 시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어야 하며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중요한 메타데이터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조직의 데이터는 수십 개의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으며 데이터 형식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게다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용하는데도 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랫폼을 통해 소스 데이터와 직접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ArcGIS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DBMS와 데이터 포맷을 수용해 데이터 통합을 간편하게 합니다. ArcGIS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웹 서비스로 변환해 다양한 앱으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던, 분석하던, 시각화하던, 그리고 공유하고. 또한 분리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함으로써 데이터를 전체론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유저 액세스 관리, 보안, 콘텐츠 검색, 분석, 모니터링까지 한 플랫폼을 통해 수행해 모든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 데이터에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관리하는 비용이 줄고 그 실시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죠. 통합하는 데이터는 영상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표나 벡터, 실시간 IoT, 빅데이터, 3D, 라이더 등 다양한 포맷이 될 수 있습니다. ArcGIS 플랫폼은 Oracle, SAP HANA, SQL 등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MS와 37개의 데이터 포맷, 그리고 100개 이상의 데이터 유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지원하는 데이터 포맷은 늘어나고 있고요. 즉, ArcGIS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저장되어 있든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ArcGIS는 조직이 보유한 데이터, 그리고 오픈 데이터, 그리고 에스리에서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를 앱맵 아니면 웹씬 같은 웹 서비스로 변환해 특정 워크플로우를 위한 다양한 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모는 어떻게 다양한 데이터의 포맷과 유형을 ArcGIS 플랫폼에서 활용하는지 한국 에스리의 솔루션 엔지니어가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의 엔지니어 김동균입니다. 첫 번째 데모는 데이터 통합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쉽게 통합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3D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 그리고 에스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시연 내용은 한전부지의 개발 전과 개발 후에 따라 특정 관측 지점에서의 과시권 변화를 탐색하는 내용입니다. 시연에 앞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리에서 제공하는 베이스맵과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제공하는 지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배경을 구성하고, 두 번째로 수행하는 작업은 2D 데이터인 shape 파일과
3D 데이터인 DAE 확장자의 파일, 그리고 KMG 데이터를 이용하여 ArcGIS에서 다루는 3D 포맷인 멀티패치 피처 클래스 형태로 건축물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ArcGIS 프로에서 가시권 분석의 수행의 결과물을 웹신과 웹앱 빌더를 통해 공유하는 과정까지가 이번 시연의 내용입니다. 시연은 ArcGIS 프로를 기반으로 수행되며 총 6가지의 각기 다른 데이터 포맷을 통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cGIS 프로를 시작하면 S3 베이스 맵이 배경 지도로 나타납니다. 3D 환경이긴 하지만 지형 정보가 없는 상태인데요. 사용자가 보유한 데이터로 지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얻을 수 있는 레스터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 등록 정보에서 지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형이 설정된 것이 보이시나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가 더 고품질의 레스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더 구체적인 지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 정보를 통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는 국가공간정보 포털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건물 풋프린트 데이터로 쉐이프 파일입니다. 이 쉐이프 파일의 건물 층수 정보를 이용하여 3D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ArcGIS에서는 쉐이프 파일 또는 지오데이터베이스 피처 클래스 등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3D 포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 데이터는 스케치업에서 콜라다의 데이터 포맷인 DAE로 변환한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는 3ds max에서 불러온 3ds 스튜디오 파일 그리고 이 데이터는 KMG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 외에 ArcGIS 프로에서는 Import 3D 파일 도구를 이용하여 오픈 플라이트 파일인 FAT 파일,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 모델링 랭귀지 파일인 WRL 파일 등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통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카이라인 분석을 수행하여 개발 전과 개발 후에 가시권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총 6가지의 각기 다른 데이터 포맷을 통합하여 이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합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물들은 단순히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에 공유할 수 있고, 웹에서도 단순한 정적 이미지 형태가 아닌 동적 형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한 콘텐츠는 ArcGIS 앱에서 연동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공유한 신문서를 기반으로 웹앱 빌더를 통해 구성한 웹앱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준비한 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린 데이터 통합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ArcGIS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통합하면 전체론적인 이해가 가능하며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지원하고 데이터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사용자 관리, 콘텐츠 검색, 모니터링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그리고 사용자 관리, 그리고 콘텐츠 검색은 이건 데모에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다면 저희 질문 박스에 요청해 주시면 다음 데모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ArcGIS를 활용하면 소스 데이터와 직접 연결할 수 있어 카피 데이터의 관리를 줄이고 소스가 업데이트 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rcGIS의 데이터를 통합하면 데이터를 개방형 표준 앱 서비스로 변환해 이번 데모에서는 웹신이라는 걸로 변환했죠.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고 여러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고 한번 발행한 서비스를 재활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배포하는 시간과 비용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접근성의 두 번째 측면인 데이터 활용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활용성이란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보고 편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려면 GIS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액세스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rcGIS에서는 다양한 앱을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꼭 앱을 사용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IT 시스템이 아니고 왜 앱이 중요한지 한번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출퇴근을 위해 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테슬라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구매할 차를 구경하다가 빨간 테슬라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주말에는 보트를 타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물에 뜨는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차의 역할과 보트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 바로 이렇게 생긴 차를 찾게 된 거죠. 이 예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대규모 조직의 레거시 IT 시스템은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합해서 다 하려고 하지만 실제 제대로 하는 것은 없고 성능과 활용성이 떨어뜨리는 절충안으로 가득 차 있죠. 또 모든 것이 통합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은 가능하지만 어느 한 가지를 변경하려고 하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업그레이드 대신 짧으면 5년, 일반적으로 10년에서 길면 15년까지 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시스템은 조직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복잡성으로 아주 많은 IT 프로젝트들이 실패하고 있죠. IDC에 따르면 25%의 IT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하고 20%에서 25%는 아무런 ROI도 내지 못하고 50%의 프로젝트는 끝난 이후에 대규모 재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수치 보시면 거의 100%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IT 시스템 SI 방식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앱은 차나 보트와 같습니다. 차는 차의 역할을 하고 보트는 보트 자체의 역할을 하듯이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죠. 그리고 자동차가 보트를 끌 수 있는 것처럼 앱끼리도 한 플랫폼에서 개발된 앱끼리는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바뀔 경우에도 개별적인 구성 요소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전체를 교체하는 것보다 비용을 훨씬 더 아낄 수 있고요. 따라서 앱은 조직들에게 더 높은 가치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러한 가치와 유연성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게 바로 ArcGIS가 200개 이상의 앱과 템플릿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업무를 위한 앱, 그리고 코딩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앱들은 ArcGIS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동해 활용할 수도 있죠. 한 앱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른 앱으로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다른 앱을 사용해 그 분석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앱은 몇 가지의 특정한 업무만 해결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여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rcGIS 앱은 크게 4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용 앱, 오피스용 앱, 커뮤니티용 앱, 그리고 앱을 제작하기 위한 앱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짧게 ArcGIS 앱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용 앱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문서 작업을 전사화해 데이터 관리를 현대화하고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주죠. 그 4차 산업혁명에는 이제 데이터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현장용 앱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용 앱은 업무 계획부터 현장 데이터 수집, 진행 사항 모니터링까지 모든 현장 운영 프로세스를 커버합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Workforce for ArcGIS는 업무 관리자가 현장 근무자에게 업무를 할당하게 해주는 앱이고요. 그 업무를 할당받은 현장 직원은 Collector for ArcGIS를 사용해 고정 및 위치 정보와 함께 현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고정 및 위치 정보가 필요 없다면 서식 중심인 Survey 123를 활용해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Survey 123는 점검 업무나 인구 조사에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드론을 활용하는 분들은 Drone to Map을 사용해 단순한 영상 이미지 캡처가 아니라 그 영상 이미지를 GIS 기반의 분석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용 앱은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지원하고 GIS 전문가나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엔진은 3D 도시 모델링 그리고 도시 계획에 사용되며 지금 국내에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ArcGIS Map for Office는 GIS 전문가가 아니지만 엑셀로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엑셀로 바로 그 위치 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Insight for ArcGIS는 공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엑셀 시트, 빅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GIS 데이터까지 모든 데이터 소스와 연결해 시공간 패턴을 차트나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로 탐색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Insight for ArcGIS는 사용자가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탐색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죠. 이 도구는 저희가 다음 웨비나 10월달 웨비나에 더 자세히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오피스용의 마지막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대시보드는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해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상황판을 제공하며 프로그래밍 없이 다양한 대시보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데모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커뮤니티용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시민과학, Citizen Science라고 부르는데 커뮤니티용 앱은 바로 그 Citizen Science, 시민들과 소통을 지원하는 앱입니다. ArcGIS 플랫폼은 스토리맵이라는 앱인데요. GIS로 분석한 내용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관계자들에게 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ArcGIS 오픈 데이터는 오픈 데이터 포탈을 손쉽게 구축하는 걸 지원하고 현재 ArcGIS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크라우드소스 앱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할 때 사용하는 앱입니다. 이제 마지막 앱 유형인 앱빌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앱빌더는 빠르고 개발 없이 나만의 앱을 만들게 해주는 앱들인데요.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구성 가능한 앱 템플릿과 웹 앱 빌더 for ArcGIS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데모에서 보여드린 그 웹상에서 보는 인터페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앱 스튜디오 for ArcGIS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해주는 툴입니다. 앱 스튜디오에서 앱을 구축하면 안드로이드와 iOS
그 애플 iOS에 배포 가능한 앱 패키지를 동시에 제작해주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앞서 설명드린 앱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는 가상 시나리오로 살충제가 함유된 계란을 검사하는 검사관의 역할을 현장용 앱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데모는 살충제 계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ArcGIS 앱을 활용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먼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워크포스 포 ArcGIS에서 조사 업무를 생성하고 현장 작업자에게 업무를 할당합니다. 현장 작업자가 할당받은 대상지로 가는 도중에 데이터상에 누락된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콜렉터 포 ArcGIS를 통해 누락된 농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 도착한 현장 조사자는 서베이 1, 2, 3, 4 ArcGIS를 통해 요구되는 세부 정보를 수집합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되면 오퍼레이션 대시보드 포 ArcGIS를 통해 이를 표출하고 취득한 데이터에 대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도에는 조사 대상인 농가의 위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작업자를 조사 대상지에 파견합니다. 먼저 업무를 생성합니다. 업무 유형에는 먼저 작성해놓은 농가 조사로 선택을 하고 조사 대상지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업무의 우선순위와 기한 날짜, 그리고 기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장 작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이 있는 파일들을 첨부 파일로 전달을 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생성되었고요. 이 업무를 현장 작업자에게 할당합니다. 업무 요청 탭을 클릭하시면 현재 접속하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작업자가 접속해 있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초록색 상태 표시창이 나타나고 접속해 있지 않다면 회색 상태 표시창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가 관리자가 업무를 할당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현장 작업자의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할당받은 현장 작업자는 워크포스 포 ArcGIS 앱을 실행하여 할당받은 업무에 대한 수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앱을 실행하고 있고요. 보시는 화면은 현장 작업자가 할당받은 업무에 대한 현황입니다. 보시는 화면에 현장 작업자가 할당받은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현장 작업자가 업무를 시작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반초록색 선택창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업무를 거절한다면
관리자의 화면에서도 거절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장 작업자가 조사 대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만약 누락된 농가가 나타나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면 콜렉터 포 아크지아이스와 연동하여 추가적으로 농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관리자 화면에 나타나며 이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 업무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농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기존 데이터에 누락된 위치 정보를 선택해 주시고 요구되는 사업자의 정보나 기타 부가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관리자 화면에도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집한 정보로 관리자는 추가적인 업무 할당을 현장 작업자에게 할당할 수 있으며 현장 작업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서베이 1, 2, 3, 4 아크지아이스를 통해 현장의 세부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데이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저희가 가상으로 꾸민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작업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농가 정보와 조사 일자, 조사 시작 시간을 설정하고요. 조사 종료 시간도 설정합니다. 주요 생산 제품이 닭인지 계란인지 2개 단지 선택을 하고요. 관련된 제품과 요구되는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데이터는 오퍼레이션 대시보드와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설문이 완료되면 V체크 표시를 해주시고 보내기 기능을 통해 데이터화 시킵니다. 설문이 완료되면 다시 워크포스 포 아크지아이스로 돌아와서 업무를 종료하고 업무가 종료되면 현장 작업자의 업무 목록에 제거됩니다. 업무를 완료되면 완전한 초록색으로 상태 표시창이 변경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관리자의 화면인데요. 현장 작업자에게 요청된 것은 요청됨, 현장 작업자가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 완료된 것은 완전한 초록색 형태의 상태 표시창으로 변경됩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업데이트되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기반으로 오퍼레이션 대시보드 포 아크지아이스에서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 지도는 농가 현황 데이터로
주 사육 품종에 따라서 산란계는 파란색, 육계는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가 콜렉터4 ArcGIS에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위치 정보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오른쪽의 정보는 현장 작업자가 수집한 세부 정보입니다. 현장 작업자가 조사를 완료한다면 서베이 1, 2, 3, 4 ArcGIS에서 수집한 세부 정보를 보시는 화면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작업자가 수집한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오른쪽 화면과 같이 차트를 구성할 수 있고 조사 결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rcGIS의 다양한 앱을 업무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하여 문의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공기관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밖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여러 유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앱과 템플릿을 다음 장에서 간단히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즈 케이스들은 기존의 앱과 템플릿을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별도의 개발이 없이 쉽게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템플릿은 시민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오폼이라고 하는 템플릿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조지아 응급관리국이 지오폼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피해 보고를 요청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시민은 자기 건물 자산의 위치를 하고 피해가 얼마나 받았는지 해서 이제 정보를 접수하면 관계자들한테 이 정보가 가고 취합돼 대응하는데 더 빨리 할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 유틸리티 회사가 고객의 서비스 요청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운영 대시보드입니다. 이제 수신된 요청 유형, 뭐 도로 관리에 대한 거다, 아니면 배수 관리, 표지판 수정에 대한 거다라고 해서 이런 유형으로 다양한 통계를 시각화하고 상황 파악을 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쉽게 3D 도시계획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에서는 레이어를 키거나 끌 수 있고 그 다양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으며 레이어를 클릭하면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3D 모델링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범죄 관리인데요. 뉴욕시 범죄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여기 템플릿에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법 집행기관에 의해 업데이트된 범죄 데이터는 이 시각화 템플릿과 연동되어 있어 업데이트가 바로 반영되고 여기서 템플릿에서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앱의 활용도의 주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앱을 활용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로든지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사용자와 전용 사용자, 전문 사용자 모두 사용 가능한 앱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을 활용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서류 기반의 수동 프로세스를 교체하고 수동 작업을 감소해 데이터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앱을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앱은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기능을 제공하며 ArcGIS 플랫폼에서는 바로 사용 가능한 앱과 코딩 없어도 나만의 앱 생성이 가능한 도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 기반 조직에 대한 첫 번째 전략, 그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되는 세 번째 웨비나에서는 분석을 통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데이터 과학자만큼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소개해 드리는 과정에 여기 Insight for ArcGIS 탐색 분석 도구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ArcGIS에서 제공되는 스마트 매핑 기능이 어떻게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을 자동화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IS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데모로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기 질문 박스에 이용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 방금 데모에서 사용된 설문조사 결과를 대시보드에서 보는 것 외에 따로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데모에서 사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아크제스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나 아니면 아크제스 온라인에서 서비스로 올라가고요. 그 데이터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크제스 제품에서 바로 연동해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따로 포맷을 변환하셔서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PPT 자료는 저희가 발표가 끝난 다음에 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 여기서 저희는 웨비나를 마무리하고요. 테크니컬 이슈가 있었지만 시간 안에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 웨비나 끝난 후 설문조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따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라이더에서 얻는 자료를 어떻게 가공하나요? 우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는 레스터 데이터였고요. 지형 정보였습니다. 문의 주신 라이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드론 항공 위성에서 적외선 파장을 이제 보내서 리턴 값을 통해서 그 매테리얼을 분류하는 기술인데요. 그 적외선 파장의 리턴 값에 따라서 보통 뭐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식생이면 식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 거는 저희 아크제스 데스크톱에서 가능하고요. 분류한 결과물을 똑같이 보시는 이때까지 앞에 보셨던 화면과 같이 저희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있고 뭐 분석할 수 있는데요. 분석하는 작업은 이제 분석 내용이고 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아크제스 데스크톱에서 제공하는 펑션을 통해서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 받으신 데이터에서 그 적외선 파장에 대한 리턴 값이 있어야 됩니다. 예, 혹시 라이더에 대한 더 디테일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여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따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많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웨비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는데요. 여기 문항에 답변해 주신 분들에게 본 웨비나 발표 자료와 저희가 준비한 요약 자료를 메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한국 SA 두 번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